50년 전에 수집된 달 먼지를 새롭게 분석한 결과 나사는 그동안의 오래된 이론들을 뒤흔드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샘플들은 주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1969년부터 아폴로 17호가 임무를 마친 1972년까지의 아폴로 임무 동안 수집된 것입니다. 그 암석들 중 많은 것들은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나 135개국 국민들에게 우호의 선물로 증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나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암석들의 화학적 구성 성분을 꼼꼼하게 분석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임무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보존을 위해 많은 샘플들은 지금까지 진공 상태로 보관되어 왔습니다. 발견 결과는 과학자들의 수십 년간 가정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달의 표면은 레골리스, 즉 달 표면을 덮고 있는 결합되지 않은 물질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의 먼지와 토양은 월석 토양의 가장 미세한 부분입니다. 더 큰 조각들은 달암석이라 불리며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가장 오래된 암석은 달의 기원과 수십억 년 전 형성된 물질 구조에 대한 단서를 줍니다. 40억 년이 넘는 시간 전에 형성된 달은 지구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신비로워집니다. 이 고대 암석들이 왜 지구에 바다가 있는지 밝힐 열쇠일까요? 아폴로 11호 이전에도 달이 불모의 암석임은 알려졌지만 그렇다고 달의 중요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구의 가장 초기 시기에는 우리가 흔히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 곳에 있었는데 이곳은 모든 조건이 모여서 행성이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드문 환경입니다. 지구는 지금까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이며 그 이유는 한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학 화합물인 지구의 물은 우주에서 꽤 드문 존재입니다. 바다가 있는 많은 행성은 마실 수 없거나 독성이 강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도 어디선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치열한 천문학 연구를 이끌어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과학자들은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지구에 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달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있었던 증거가 있습니다. 약 45억 년 전 거대한 충돌로 인해 달이 생성되었고 이로 인해 지구 표면의 대부분이 증발하며 암석 증기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일은 생명이 등장하기 훨씬 전에 일어났으며 최초의 단세포 생물은 약 37억에서 41억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든 이 대격변 이후 생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충돌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무대를 마련했을까요? 이 시기는 후기 중폭격기라고 알려진 시기와 일치하는데 이때는 태양계가 훨씬 더 많은 천체 충돌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지구에 생명이 있었다면 이런 충돌은 생명을 끝냈을 것입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거대한 폭발로 뒤흔들렸고 표면은 소용돌이치는 불타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파괴되는 대신 지구는 강력한 힘에 의해 단련되었습니다. 수많은 거대한 천체들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우주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원소들을 가져왔고 아직 형성 중이던 지구의 표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 중 하나가 바로 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배적인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물은 태양계 다른 곳에서 온 천체들과의 충돌을 통해 도착했다고 합니다. 수성과 금성은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물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화성은 고대 하천의 흔적이 보여주듯 잠시 동안 바다를 유지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대기를 잃으면서 생명체가 존재할 기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바다와 안정적인 대기를 형성하면서 이후 모든 것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대학 우주연구협회는 수십 년 동안 일부 달 암석과 더불어 충분한 양의 미세한 달 토양도 보관해 왔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연구는 그 물질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만 그 특성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니 가르가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고정밀 3가지 산소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대량의 달 샘플을 조사했습니다. 덕분에 암석 분자 구조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었고 연구는 답보다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달의 구조와 지구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행성은 안정적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각판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지표를 천천히 파괴하고 재생성합니다. 형성 과정에서 운석과 해성에 의해 폭격당했던 지구는 이제 오래전에 사라졌고 그 충돌이 무엇을 남겼는지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달은 대기가 없고 정적인 상태입니다. 지구 주위를 돌면서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암석 덩어리. 그래서 달은 완벽한 타임캡슐이 됩니다. 수집된 각 암석은 달의 형성과 구성에 대한 단서를 보존하고 있는 작은 기록 보관소입니다. 지구와 달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천체는 같은 우주 충돌로 형성된 여러 특징을 공유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그 비밀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독특한 동위원소로 과학자들은 달 암석과 토양의 분자 구조를 조사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운석의 금속 친화성 원소를 확인하고 수십억 년 전 거대한 충돌로 달의 상당 부분이 형성된 과정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요 목표는 수소였고 이러한 충돌이 태양계에 물을 가져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지만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제까지 얻은 것 중 가장 완벽한 달 암석의 분자 구조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소 원소를 발견했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양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운석이 태양계에 물이 존재하는데 주요 공급원이었다면 달은 시간이 멈춘 상태와 같아서 달 암석 속 수소는 지구의 최초 바다와 대기가 생길 때 도달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 작은 불일치가 지구의 물 기원에 대한 기존의 모든 지식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운석 충돌로 인해 지구에 도달한 물의 양이었다면, 대개 얼음 형태로 운반되었다면 그 물은 빠르게 증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는 대기나 바다를 만들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을 형성하고 대기를 통해 순환시키며 다시 지구로 되돌리는 이 복잡한 화학 과정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곧 생명 자체가 자리 잡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과학자들을 괴롭힌 질문입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이 발견들은 과학계의 지구물의 기원을 제고하게 하며 오랜 운석 가설에 도전했습니다. 수소와 달 샘플이 과거엔 운석 전달 이론을 지지하는 듯했지만 최근 분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감지된 양을 보면 운석이 주요 공급원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운석이 주요 공급원이었으면 달 표면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며 화성의 습한 고대 풍경과 비슷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다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미스터리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 있는가? 물이 없으면 인간도 없으며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을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운석과 소행성 충돌은 행성 표면을 크게 재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이후 가장 큰 충돌은 공룡을 멸종시켰고 인류 문명을 끝낼 또 다른 충돌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은하계에서 가장 흔한 충돌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혜성도 은하계를 날아다니지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혜성은 주로 먼지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 많은 양의 물을 포함합니다. 혜성이 행성에 충돌하면 표면이 손상되고 동시에 분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우주 먼지가 흩어지고 물이 지표에 스며들어 지구에 물이 존재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지구의 충돌이 잦았던 시기에는 많은 혜성이 도달했으나 흔적은 거의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답이 전혀 다른 곳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혜성 샘플이 분석되어 왔으며 물의 핵심 성분이 존재하긴 하지만 분자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혜성에는 중수소, 즉 물에서 추출되는 수소의 동위원소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지구의 물의 화학 성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구의 안정적인 물의 양을 만들려면 수많은 혜성 충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현재 추정으로는 지구의 물 중 10% 미만만이 혜성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 가까운 곳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운석 이론은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천체들은 지구의 생태계를 영원히 바꿀 만큼 충분한 얼음을 운반할 수 있을 정도로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운석과 혜성이 일부 기여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물이 외부 도움 없이 지구에서 기원했다는 생각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희박한 가능성입니다. 초기 지구는 물이 존재하기엔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식으려던 그 시기에도 우주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이론 중 하나는 지구의 물이 미행성체라는 얼음 천체들에 의해 운반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행성대 등 중력장에 모입니다. 이러한 천체의 구성 요소들은 초기 지구와 달의 폭격을 가한 것으로 여겨지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광대한 바다를 운반해준 배달 서비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안정했던 우주는 이러한 천체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어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의 중력이 그것들을 점차 끌어들여 행성의 질량을 늘렸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이 지구물의 대부분을 공급해 오늘날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질문을 낳았습니다. 이 이론의 회의적인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 대기와 멘틀 사이의 비활성 기체 비율의 차이를 지적하며 이것들이 서로 다른 기원에서 왔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로 인해 지구물의 대부분이 달 형성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도착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지구 질량의 1% 미만만 그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충돌 이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풍부한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그 거대한 충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019년 몰리브데넘 동위원소 비율 연구 이후 최근 가설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증거들이 이를 계속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구의 대부분의 물은 달이 형성되는 충돌 이후에 도착했지만 액체 상태로 여기에 도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초기 행성들의 강렬한 열로 인해 물은 기체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지구가 식으면서 물이 응결해 수억 년간 비로 내렸고 결국 지금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결국 답은 상상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위에 언급된 모든 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에 물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과학자들이 지구와 달의 암석을 전례 없는 정밀도로 조사하며 우리 세계 화학적 구성 요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은 거대한 운석 충돌뿐 아니라 작은 해성이나 소행성에 의해 지구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지구 대기는 용암으로 덮인 행성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식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들이 합쳐져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암석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줄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밀들은 지구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신비는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가 태양계 끝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